어제 이제 집무실 관련해서 네. 1시간 반 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오래 논의가 됐고 결론이 안 나는데 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5월에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그 후보지에 불문하는데 네. 윤석열 이제 후보도 오늘 아니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방문할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그 청와대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게 된 그 취지부터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오고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이 청와대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조경으로도 많은 위용을 과시하는 곳입니다. 이 꽃피는 상춘제가 있고요. 또 선택된 날에 선택받은 일부에 공개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녹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성곽길이 있죠. 검문과 통제로 일반인의 그 진입이 늘상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 모두 가장 좋은 곳일수록 국민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있지 않고 저 절대 권력 속에서 내려와서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렸고요. 어제 회의에서는 그런 국민과의 약속을 거듭 확인하면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중지를 모으고 오늘 답사를 해보고 또 그 안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장 그곳을 방문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요. 네. 그 당선인이 지난 1월에 정부 서울청사로 이제 집무실 이전하겠다고 공약했을 때 네. 경호나 보안 등 이제 우려되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서울청사는 이제 어제 논의에서 최종 제외됐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럼 당시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건지 그리고 용산 국방부청사는 당선 전에도 어느 정도 후보군으로 검토가 됐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게 검토 대상으로 올라온 건지. 사실 자세한 그 의사결정 구조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압축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보다 국민의 편의를 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접근성 그리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으면서 국민의 생활의 편의를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보호해드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 보안 물론 검토하고요.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비서관들과 격의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는 두 군데가 더 나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건물의 공간과 형태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위치와 그리고 제반 사항을 점검하면서 압축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이 수천억이 든다는 얘기도 있고 수백억이 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제 비용은 어떻게 보고됐는지랑 용산에 가면 관절을 짓는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관절이 새로 짓는다는 기록을 이렇게 보고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랑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시행식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시기와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한 저희가 감안하면서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선에서 저희가 해나가는 충분한 컨센서스 도출과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고자 하고요. 관저 부분은 어제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관저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 너무 이르게 나간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게 없기 때문이죠. 아까 답변이 조금 네. 한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덜 몰라서 그럴 거예요. 아니 더 알지 못해서 그럴 거예요. 1월에 발표를 하실 때 네네.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고 했는데 당시에 네. 검토가 너무 충분치 않게 이뤄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건지. 사실 그 경호와 보안 같은 것은 하나를 더 알고 하나를 모르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역대 그동안 많은 대통령 후보분들이 약속을 했고 그렇지만 당선 이후에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제반 사안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께 힘이 되는 대통령으로서 이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상황 하에서 경호와 보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다만 세부 문제에 들어갈 때 한 분이라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고 한 분이라도 국민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곳에 대한 세부 조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더 고심하게 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기 관련해서는 좀 컨센서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앞서 해주셨는데 집무실 결정과 관련해서. 네.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직무 첫 시작은 현재 청와대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마 저희가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로 들어가면은 네. 원래 취지가 네. 국민 소통인데 그게 단절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과 어떻게 만날 건지 거기가 이제 청와대와 비슷한 수준의 보안과 그런 안보의 장소인데 그 취지가 폐쇄된 게 아니냐라는 일반 비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지금 청와대가 춘추관하고 청와대 본관하고 거리가 좀 있잖아요. 또 춘추관이 사실상 건물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집무실과 또는 비서동과 춘추관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님들이 취재하시는데 사전 허가를 득하거나 아니면은 바로바로 만날 수 있는 여건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과거에는요. 그렇지만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외교부 청사든 아니면 국방부 청사든 기자실은 대통령이 집무하는 그 건물 안에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나아가서 국민과 함께 만나 뵙고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다를 수 있음은 저희가 결정될 때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예. 청와대에서 직무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던 당시와 지금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때와 지금이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